제가 F가 없기 때문에 실 소개와 뭐 이런저런 이야기, 수다 그런 걸 좀 해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F 영상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뜨고 있는 게 2가지 정도 있고 그게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서 영상이 그러면 많이 늦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실 소개도 할 겸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날이 좀 흐린데 비가 이제 좀 전에 떨어지다가 지금 또 이제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른 장마라고 하는데 비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점점 날이 이제 습하고 더워지다 보니 옷 색깔이 점점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황 색깔 원피스를 입고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조금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이제 신랑 출근하고 출근하기 전까지는 이제 커피 내려서 싸줘야 되니까 이제 커피 내리고 아침 식사 준비해주고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원래 주말에 제가 이제 다림질도 셔츠랑 바지를 해놓고 오늘 이제 출근할 준비를 해놨어야 됐는데 이번 주말은 제가 좀 많이 게을렀던 것 같아요. 썸머 티셔츠 뜨고 있는 거를 계속 붙잡고 있었고 이제 출장 다녀오고 신랑이 이제 휴가도 조금 있었고 다른 이제 뭐 일들이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출근할 준비를 어제 못 해놔서 아침부터 이제 다림질하고 아침 식사 준비하고 커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운동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살들이 정말 몸무게로 얘기하자면 처음 보는 그런 숫자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살이 갑자기 너무 많이 찌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안 찌는 사람은 없지만 저는 체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살이 여태까지 많이 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간단하다면 간단한 뭐 그래도 아프다면 많이 아픈 수술을 했었어요. 작년 연말쯤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약을 먹었는데 한의사님이 이 약을 먹어도 살은 안 찔 거다. 대신에 먹는 양에서 한 숟갈 정도만 안 먹으면 절대 살은 안 찔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숟갈이 아니라 10숟갈은 더 먹었나 봐요. 그 뒤로 살이 정말 급격하게 진짜 뭐 몇 개월에 1kg 늘 게 정말 몇 주에 1kg씩 느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지금 살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데요.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그런 운동을 아침에 가서 잠깐 흉내 내고 오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그 아파트 내에 헬스장에 가서 그 러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이클 그 등받이가 있는 그 정확한 그 운동기구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이클을 제가 잠시 타고 그리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땀도 나는 것 같고
몸에 열을 내서 좀 태운다고 생각은 하는데 몸은 운동을 안 한 걸로 치는 것 같아요. 살이 전혀 빠지질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입맛이 더 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에너지 소비를 하고 오니까 또 이제 막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또 뭐든 보이면 막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이어트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뭐 건강한 돼지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저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살이 찌고 있고 다이어트는 하지도 못하고, 사실 어제 밤에도 저희 부부가 정말 요즘 최애 애정하는 야식이 그 마라탕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너무 늦게 마라탕을 먹고 그리고 잤기 때문에 다이어트라는 말은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도 살찌지 않는 그런 아메리카노, 시럽 넣지 않고 아메리카노 정도 마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달달한 이런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이게 이제 GS25에서 이렇게 카멜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건 크리미 모카인데 요거 말고 플랫 화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편의점 간 길에 한번 사봤는데 사실 제 입맛에는 2% 정도 부족한 맛,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 생각날 때 한 번 정도 사 먹을 만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달달한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데 입에서 계속 단 게 많이 땡기고, 그리고 밀가루 종류, 그리고 사실 뭐 이것저것 가리는 거 없이 너무너무 잘 먹고 있어요. 지금 식욕이 정말 왕성하고 식욕 폭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왔고, 와서 이제 청소하고 뭐 씻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이제 좀 지났어요. 그래서 영상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F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 리네아를 방문을 또 했어요. 리네아 방문을 하게 된 건 이제 갑자기 급 꽂혀서, 이제 그 지난번에 라넌큘러스를 만들고 분홍색 실이 한 볼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색으로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을 하고 추가 구입을 해서 엄마 거를 이제 라넌큘러스를 떠드리고자 사실 이제 다시 구경도 가고 싶었고, 가는 길에 앵콜스 뜨개실도 가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집 앞에 이제 엠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한 번에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안 갖고 이제 엠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같이 서울 구경 가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전철역에서 만나기로 해서 같이 이제 전철을 환승을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3번? 2번?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봉역이라는 곳에서 내려서, 거기가 도곡동이잖아요. 그래서 매봉역에서 내려서 이제 리네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앵콜스는 주말에는 영업을 안 하고, 그리고 영업 시간이 또 5시 정도면 이제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앵콜스는 아예 방문을 하지 못했고 이제 리네아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그 역에서 내려서 열심히 걸어서 이제 매장을 갔는데 일단 실은 교환도 추가 구입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교환은 구입하고 7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서 방문을 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7일 이내에 방문하기가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인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인천에서 이제 방문을 하려면 사실 좀 계획을 세우고 방문을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맘먹고 가자면은 뭐 못 갈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7일 이내에 간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다고 하시니까 안 된다고 하심과 동시에 저는 딱 단념을 하고 이제 그 실은 그냥 분홍색 실을 들고 그냥 왔고, 이제 그리고 추가 구매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엄마가 뜨개 한 옷이 너무 예쁘긴 한데 엄마는 안 떠줘도 될 것 같다고 그게 저를 위함인지 아니면 엄마가 그거를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서인지 정확히는 제가 묻진 않았지만 어쨌든 엄마의 라넌큘러스는 뜨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구입을 하지 않고 분홍색 실만 들고 왔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구경을 하던 중에 제가 실을 고가의 실을 처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해지호그라는 실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지금 여기 영상에 보여지는 이 실을 구입을 했는데, 이 실을 구입하기 전에 제가 먼저 꽂힌 실은 사실 이 컬러가 아니었고 요거보다 얇은 그 양말 실이었어요. 같은 이제 해지호그이긴 한데 양말 실이고 핑크하고 이제 그 아이보리 보라 뭐 요런 실이 섞여 있는 그런 실이었는데, 실 자체가 되게 얇고 이제 양말 실이니까 되게 얇고 그리고 색상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제 눈에. 그래서 뭘 굳이 뜨지 않아도 요새 반려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실을 반려실을 하자, 다른 거를 안 뜰 거면 그 한 타래만 사서 반려실을 해보자 하고 처음에 그 실에 딱 꽂혔는데 제가 귀가 좀 얇은가 봐요. 거기 이제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께서 이제 제가 그 반려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의 반려실은 이 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꽂히기는 그 실에 꽂히긴 했지만 사실 이 실에도 눈이 갔어요. 되게 예뻐서 진짜 저걸로 스웨터 꼭 한번 떠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이제 엄마하고 방문하기도 했고 원체 이제 실들이 고가이고 저는 이제 이런 고가의 실을 사본 적이 없어서, 물론 더 비싼 실들도 많지만 이런 비싼 실을 사본 적이 없어서 그날은 한 타래만 살 생각으로 이제 그 실을 골랐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뀌었죠, 이 실로. 그래서 처음에 이 실을 이제 한 타래만 사려고 이제 했는데 한 타래만 사오기에는 또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두 타래를 결국에는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두 타래를 샀지만 얘는 사실 반려실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더 추가 구매를 해서 스웨터를 뜨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이걸 이제 보는 순간, 그리고 구입한 순간 얘로 이제 스웨터를 꼭 뜨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너무 이 색감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 중간중간 섞여 있는 이 핑크빛, 노랑, 그리고 이렇게 막 보랏빛, 이런 와인빛,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실이 너무 고급져 보이고 예뻐서 얘로 이제 꼭 가디건을
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절대 이제 2타래로는 뜰 수가 없으니까 저는 한 3, 4타래 정도 다음번에 구입을 추가로 더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한 타래에 가격을 얘기해도 되나요? 한 타래에 이제 4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봤던 그 해지호그 양말 실은 38,000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38,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4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제 동공지진이 왔지만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리네아에서 이 타레실을 물레로 해서 이렇게 볼로 감아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타레 상태의 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왔고, 나중에 이제 쓰게 되면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랑한테 이제 와인더로 이제 감아 달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비싼 실을 저도 처음 사봐서 얘는 지금 제가 저쪽에 이렇게 그 뭐죠? 고리 달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해서 걸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정말 저에게 너무 소중한 그런 실입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잘 사온 것 같아요. 신랑이 가격을 들으면 굉장히 놀랄 일인데 어쨌든 저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들고 엄마하고 이제 거기서 바로 집으로 온 게 아니라 거기 그 매봉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종로 5가를 갔어요. 광장시장, 다들 잘 아시는 광장시장을 가서 저희 엄마도 이제 옛날에는 한 번 정도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니까 이제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가서 이제 그 육회 덮밥, 거기 유명한 음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해산물부터 시작해서 뭐 빈대떡, 뭐 꽈배기, 마약김밥 되게 많은데, 일단은 그 육회 덮밥하고 산낙지를 먼저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에서 조금 벗어났는데도 확실히 그날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말이기도 했고, 웨이팅은 저희 앞에 한 3팀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유명한 그 육회덮밥 집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그 육회 자매집 3호점 거기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3팀 정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정말 식사를 하는 동안에 엄마가 말씀을 못 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제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천장 청구가 높다 보니까 그 울림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쉬운 점은 너무 시끄러웠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거기에 이제 다른 음식을 사서 들고 가서 이제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저는 엄마한테 이제 뭐 마약김밥도 드셔보게 해드리고 싶었고, 빈대떡도 같이 이제 먹으면서 이것저것 이제 조금씩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먼저 물어봤거든요. 먹어도 되겠냐. 근데 이제 당연히 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육회덮밥과 낙지만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사실 빈대떡을 사서 들고 가긴 했지만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순인의 빈대떡은 아니었고, 이제 그 다른 곳에 빈대떡을 빠르게 살 수 있는 곳에 거를 샀는데, 엄마가 순인의 빈대떡이 드셔보고 싶다고 해서 결국에 저희는 그 긴 줄을 섰습니다.
그 줄이 이제 굉장히 길긴 했는데 아주 못 기다릴 정도는 아니었고 날씨가 또 아주 많이 더울 땐 아니어서 다행히 좀 순조롭게 사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빈대떡 하나씩 사서 들고, 그리고 또 찹쌀 호떡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찹쌀 호떡도 하나씩 들고 엄마랑 먹으면서 요새는 다행히도 마스크를 그 외부에서는 잠깐씩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잠깐 그 사람 좀 없는 곳에서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재밌고 너무 이제 좋아하시는 거예요. 서울은 사실 엄마는 갈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하고 그렇게 가서 서울에서 뭐 정말 하찮 타면 하찮은 음식일 수 있지만 그 호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길을 걸어 다니고 했던 그런 것들이 엄마는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셀카를 찍었는데 그 셀카 속에 엄마의 모습이 너무 막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진짜 혼자 가는 것보다 엄마하고 같이 동행을 한 게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신랑이 이제 출장을 일주일 원래 예정으로 갔지만 3주를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굉장히 지친 상태로 신랑이 돌아왔고, 참 많이 짠했죠. 남자들이 이제 나가서 일하고 하는 그것들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내면의 어떤 힘듦을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참 마음이 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국해서 딱 공항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천공항 2공항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입국을 했는데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 1공항보다 그 입국한 시간이 굉장히 소요 시간이 짧게 걸렸어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얼굴이 헬스케지고 정말 반쪽이 된 것 같이 막 그러고 들어오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다녀오면 뭐 눈물도 나고 이제 좀 그랬었는데 요새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마음은 좀 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그 이 공항은 그 출국,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올 때 거기 그 짐 찾잖아요. 그 옆에 면세점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이 공항으로 입국은 안 해봐서 거기를 확인하진 못했는데 그 와중에도 신랑이 이제 거기서 작은 선물을 또 사갖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고, 그리고 신랑이 이제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신랑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역국도 먹지 못한 상태여서 제가 뭐 생일이 지나기는 했지만 지났어도 생일상은 어쨌든 차려줘야 될 것 같아서 뭐 이것저것 그냥 간소하게 좀 차려서 신랑한테 생일 파티를 해 주었습니다. 신랑이 되게 좋아했고,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로 다녀왔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사실 위생 상태가 그렇게 청결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식당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침구에서 좀 냄새가 났다고 하고, 이제 그래도 좋은 호텔이라고는 하는데 위생 상태가 별로였고, 이제 식당들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식이 뭐가 잘 안 맞았는지 집에 와서 하루 이틀 정도는
장염 같은 것 같아요. 장염이 걸린 것 같이 좀 배탈이 한 이틀 정도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어쨌든 귀국을 했고 생일을 무사히 잘 마쳤고, 그리고 저는 리네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실 구입도 한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오늘 영상은 F 영상이 아닌 여러 가지 수다 그리고 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저의 일상들 짧게나마 남겨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 잘 봐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뜨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오늘도 저는 이제 혼자서 아직 신랑이 안 왔고 이제 신랑은 다음 주 월요일날 귀국 예정입니다. 지금 예정했던 일정보다 좀 늦어져서 계속 하루 이틀 딜레이가 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들어오고요. 원래 어제 신랑 생일이었는데 미역국을 먹질 못하고 축하도 해주질 못한 그런 처음 있는 그런 생일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흐린데요. 저는 지금 이제 아침에 운동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요 아사테사 실로 김뜨개님의 썸머 티셔츠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실 색깔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핑크 베이지 계열의 옷이 이제 많기도 많고 이 색깔로 뜨면 좀 시원해 보일 것 같아서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또 이 색상이 저한테 어울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은 이렇게 아사테사 실로 요거는 소라 블루였나? 그런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요 아사테사 실로 뜰 거고 지금 제가 요거 니트프로 진저 바늘을 이렇게 꺼내놨어요. 추천 바늘 4.5mm, 4mm 이렇게 이제 추천하는 바늘을 준비를 했다가 아 맞다 나 치아오구 바늘 있지 그 생각이 이제 들기도 들었고 그리고 김뜨개님도 치아오구 이제 김뜨개님은 밤부로 하셨어요. 밤부로 하셨지만 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치아오구 생각이 나서 이렇게 준비를 케이블하고 바늘하고 다 꺼내서 준비를 해놨다가 다시 이제 얘네는 넣고 치아오구를 꺼냅니다. 치아오구가 그 코 이렇게 편물을 떴을 때 코가 떠진 부분이 되게 예쁘고 가지런하게 정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치아오구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4.5mm 꺼내고 김뜨개님이 80cm 정도로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일 긴 걸로 준비를 해서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사이즈가 다 있는 그런 치아오고 세트가 아니라 저는 스몰 세트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엔드캡이 2개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물론 케이블도 별로 없지만 엔드캡도 부족하고 해서 이제 조만간 추가로 케이블과 엔드캡 그런 이제 자잘한 부자재들을 조금 구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필요한 게 이제 한두 가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획은 요거 썸머 티셔츠 시작을 해놓고 뜨다가 이제 조금 시간을 내서 잠깐 서울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차를 가져가면 이제 50분 정도 걸린다고 내비에 뜨고 여기서 한 번에 리네아 도곡동에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M버스를 타고 가면 한 2시간 정도, 편도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와서 이따가 이제 날씨 상태나 그런 상황을 좀 보고 뭘로 다녀올지 결정을 해서 리네아 매장을 또 이제 가고 또 그쪽에 도곡동에 앵콜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앵콜스 뜨개실도 들려보려고 합니다. 리네아를 가는 이유는 제가 이제 라넌큘러스 뜨고 분홍색 실이 이제 한 볼이 남았어요. 지난번에 3볼을 구입을 해서 2볼로는 그 라넌큘러스를 떴고 한 볼이 남았는데 같은 색으로 이제 엄마 거를 떠줘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또 이제 좀 색다르게 뜨는데 지루하지 않게 이제 다른 색상을 또 이제 한번 가서 보고 혹시 교환이 된다고 하면 한 개는 교환을 하고 2개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엄마 거를 뜨려고 이제 리네아 매장을 방문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날이 많이 흐려서 갈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요거 썸머 티셔츠 뜨면서 조금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썸머 티셔츠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이렇게, 요것도 루피 실은 아니고 비슷한 그런 종류의 종이 실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풀었다가 다시 이렇게 감아놓은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요게 작년에 제가 떴던 그 가방, 여름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을 이제 여름이 왔으니까 또다시 꺼내서 이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번, 올해만 해도 여러 번 이제 들고 나갔다 왔어요. 근데 가방 끈이 이제 너무 길어서 뭐 크로스로 매고 어깨에 이제 숄더로 매도 되는데 너무 긴 감이 있어서 갑자기 또 이제 아침에 이거에 꽂혀가지고 실을 또 다 풀어내고 그 뜰 때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풀을 때 그 실끝을 찾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좀 두꺼운 실이나 이런 거는 잘 보이는데 요 종이 실은 끝부분 찾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막 찾다가 결국엔 또 이제 그 끝나는 지점을 찾아서 풀었어야 됐는데 또 시작 부분을 찾아서 또 푸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그냥 풀어 헤치고 다시 감은 다음에 이렇게 끈으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를 처음에는 제가 110cm 그 정도 떴는데 너무 길어서 이번에는 한 80cm 정도 떠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저는 이제 7코를 지금 왔다 갔다 계속 이제 해주고 있는데요. 요거 7코 반복한 다음에 80cm가 되면 그때는 요 테두리를 짧은뜨기로 쭉 떠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모양이 좀 깔끔하게 잡히게 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종이다 보니까 어떤 약간의 탄력은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 조금 무겁게 넣거나 하면 이 늘어짐이 좀 심하게 올 수 있어서 그 짧은뜨기로 둘러주면 그렇게 늘어짐 현상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테두리까지 한번 쭉 둘러주려고 합니다. 가방은 제가 사진으로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복조리 가방인데 버킷백이라고 이제 이렇게 앞에 끈 조여가지고 복조리 모양으로 해서 드는 가방인데 제 친구들 중에 요 코바늘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처음에 이제 막 친구 한둘이 코바늘로 가방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흔히 그런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나는 손재주라고는 아주 찾아볼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딱 단정 짓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 코바늘을 시작을 작년에 했어요. 저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인천 동인천 가면 송연모사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거기가 도매로 하는 그런 매장이다 보니까 실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개당 가격은 도매가라서 저렴하긴 하지만 이제 많이 사면 당연히 뭐 값은 많이 나올 텐데,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쓰기 좋은 그런 싼 실부터 또 비싼 실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실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거기 데리고 가서 이제 코바늘도 구입하고 실도 구입하고 해서 작년에도 가방을 떴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제가 뜬 이 목조리 가방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공유해주고, 친구 하나가 이제 이 가방을 혼자 영상만 보고 떴더라고요. 손재주 없다고 하던 그 친구가 그러니까 가방 이제 요 끝부분에 링을 다는 건데, 그 링이 없어서 아직 완성까지는 못했는데, 그 링만 달면 완성을 하는 지금 단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심지어 그 친구는 그 왼손잡이라서 요거 뜨게 할 때 처음에 이제 제가 알려줄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왼손으로 하는 그 영상을 좀 찾아서 참고를 하게 이제 해줬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지금은 혼자서 가방도 뜨고 참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뿌듯한 마음도 들고,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거를 떴는데, 이제 끈 길이를 몇 센치로 해야 되냐 이제 자꾸 물어보길래, 이제 제 거 사이즈 재면서 내 거 너무 긴데 생각만 하다가 이제 아침에 요거를 다 푸른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끈을, 원래 영상에서는 요거 5코로 반복을 해서 뜨라고 했는데 저는 7코로 해서 그 끈 부분을 조금 넓게 해보려고 요번에는 7코로 뜨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 이렇게 뜬 다음에 80cm 정도가 되면 여기 요렇게 링이 있어요. 요런 링이 여기에 이렇게 감겨져서 요런 가방과 끈을 연결해주는, 가방 끈과 가방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단 요렇게 그냥 꼬매고, 이게 이제 요렇게 누르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끼워서 이제 가방하고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요 링은 그 부자재 파는 곳이나 아니면 쇼핑몰 같은 데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편이라서 가방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가방 끈을 뜨고 있는 거 영상으로 좀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어서 얼음을 많이 넣고 한 잔을 탔습니다. 여름엔 진짜 얼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따뜻한 것, 여름이어도 저는 따뜻한 거 위주로 많이 먹긴 하는데, 오늘은 찬 게 너무 땡겨서 진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타봤습니다. 그럼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마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급 과제 중에 이제 배색 무늬 베스트 뜨는 거를 이제 앞판이랑 뒷판 다 뜨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막 말렸거든요. 아까 다 이제 뜨고 났을 때는 이렇게 너무 말려가지고
스팀 다리미로 한번 이제 스팀을 해줬더니 많이 펴졌어요. 원래는 요거 할 때 여기 막 핀 꽂아가지고 스팀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스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뒷모습이고요. 저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로 해서 이제 여기서 하라는 코스로 맞춰서 했고, 여기 어깨 부분은 별실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나중에 이제 여기는 가로 입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로 입기 해서 앞뒤판을 이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목둘레는 코를 주어서 목둘레랑 여기 진동 부분 코 주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가서 여기 2군데 그 코 주어서 이제 마저 떠주고, 그 이후에 이제 가로 입기, 세로 입기는 또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요게 지금 뒷판이고요. 뒷판 문이랑 여기 고무단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 앞판은 여기 목둘레 부분이 조금 더 파인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앞판이고,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코줍기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 앞판 요 배색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 조금 구멍이 숭숭 났어요. 제가 이 부분 할 때 그 도안을 확실히 서술형이든 차트 도안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하기 전에 정독을 꼭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제 그 코줄임이 들어가요. 10코를 이제 코줄임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99코로 이제 쭉 가다가 여기 이제 메리아스 단에서 10코를 줄여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나중에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도안에 보면은 그 왼코 중심 2코 모아뜨기를 그러니까 겉뜨기 7코, 왼코 중심 2코 모아뜨기 그 2가지를 10번을 반복하라고 이제 도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5개 줄여주고 여기서 5개 줄여줘서 여기 모양이 너무 흉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앞판인데 큰일 났어요. 여기 하고 나서도 구멍이 이렇게 보일까봐 좀 걱정스러운데, 이 부분은 진짜 이거는 풀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다 이렇게 떴기 때문에 풀을 수가 없어서 요거는 좀 모른 척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스팀으로 좀 이렇게 포짝 붙여서 다시 한번 스팀을 해보고, 그리고 세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탁까지 다 하고 여기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수한 부분이 이렇게 너무 잘 보이죠? 이렇게 펼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다른 데는 그냥 이게 뒷판인데 배색 뜨기 한 부분이 솔직히 뒷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얘를 뒷판으로 했고, 그리고 앞판은 조금 그래도 제 눈엔 괜찮아 보여서 여기를 앞판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오점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리고 얘는 바늘을 여기 전체 이제 뜬 바늘이 요 편물은 치아옥으로 뜬 거고요. 그리고 얘는 니트프로 진저로 뜬 건데 좀 차이점이 보이실까요? 제 눈에는 이 치아옥으로 뜬 게 훨씬 예뻐 보여요. 뭔가 그 정돈돼 보이고 코들이 정돈돼 보이고 좀 일정한 그런 코처럼 보이고 니트프로 진저로 뜬 거는 조금 코들이 들쑥날쑥해 보이는 감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치아오그를 특별히 편애하는 건 아니고요. 제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차이가 약간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차이가 나 보일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밤 11시에 요거 두 개를 펼쳐 놓고 스팀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루 정도 요 스팀한 거를 살짝 말려주고 모양도 좀 잡히라고 이렇게 놓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보부 수업을 이제 오랜만에 갔다 왔습니다. 아, 오랜만은 아니구나. 지난주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오랜만은 아닌데, 오늘 이제 가서 이렇게 어깨를 연결을 해줬어요. 요 어깨에 있는 부분이 이제 조금 특이하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다른 뭐 가디건이나 이제 니트 종류를 떠봤지만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는 이제 처음이어서 새롭기도 하고 또 이제 재밌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연결돼서 여기를 이제 다 풀러낸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이 실이 아닌 다른, 이 바탕실이 아닌 다른 실로 여기 이제 손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알려주셨는데, 손잡이를 만들어서 6단 정도를 앞판 뒷판 어깨 부분에 6단 정도를 다른 실로 추가로 이제 떠줘요. 그래서 그 추가로 뜬 실을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그 사이에 코줍기를 해서 어퍼시어, 덮어시어 코막음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진짜 되게 특이하고 재미있는 그런 연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측 우측의 어깨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제가 별실로 이렇게 해둘 게 아니라 여기도 코막음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별실로 그냥 별도의 실로 빼놓고 따로 그 코막음을 해주질 않아서, 오늘 보고서 갔을 때 아예 다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제가 이 실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요거는 이제 코막음을 해줄 예정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넥라인 부분은 그 코줍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부분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부분도 코줍기를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여기 옆선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옆선도 이렇게 보시면 연결이 되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 연결하는 부분이 생각 외로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게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재미있게 연결을 했고, 그리고 지금 좌측은 완성이 된 모습이고 우측은 이제 집에 와서 하려고 아직 연결은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영상 찍고 여기 마무리를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코줍기를 해서 이제 그 배색 뜨기를 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지금 한 80% 정도 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나머지 부분 20%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색 무늬 베스트는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카메라를 켜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뜨면서 교훈 아닌 교훈을 얻었어요. 뭐냐면, 제가 요거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뒷판은 제가 그 니트 프로 진저 바늘로 이제 떴고, 미리수는 똑같이 이제 4mm로 떴고, 이제 여기 앞판은 치아옥으로 이제 바늘을 각각 다르게 이제 떴어요. 그래서 양쪽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바늘을 따로 사용을 해서 편물을 작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교훈이 뭐냐면 바늘은 같은 바늘로 앞판 뒷판 모든 편물을 같은 바늘로 떠줘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은 이게 크기가 이렇게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다 뜨고 나서 이제 스팀을 했다고 그때 영상에 남겼는데, 스팀을 하고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맞대서 크기 비교를 해봤어야 됐는데, 그날은 얘가 이제 스팀한 상태라서 조금 눅눅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말린다고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서 며칠 동안 이제 방치가 되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뜨개를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신랑이 이제 귀국을 했고, 그리고 신랑 또 생일이 있어서 생일 그 상을 또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요 며칠 굉장히 바빠서 요게 이제 잠깐 방치가 되었었는데요. 그 스팀을 하고 나서 이제 사이즈를, 오늘 수업을 가야 되니까 이제 요거 앞뒤판이 잘 됐는지 갑자기 은연중에 이제 한번 사이즈를 재봐야 되겠다 그래서 딱 2개를 재봤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요 정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깨 부분도 지금은 이제 연결이 된 상태에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한 요 정도씩 사이즈가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단수를 잘못 세어서 이게 차이가 나나 보다.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너무 막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면 다 떴다고 생각했고 스팀까지 다 해서 말린 상태인데, 물론 이제 세탁은 따로 할 거지만 모양을 잡기 위해서 스팀까지 다 해줬는데, 얘가 사이즈가 안 맞는 걸 확인을 하는 순간 정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떠야 되겠다. 요만큼이 차이가 나니까 단수 단차가 분명히 있어서 차이가 날 거다 하고서 풀기 전에, 다행히도 풀기 전에 제가 여기 무늬단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혹시 밑에서 잘못됐나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단수를 세어봤어요. 근데 단수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뭐 실수로 뭐 한두 단 차이가 났을지언정 제가 잘못 든 상태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잘못 뜬 건 아닌데, 그럼 왜 사이즈가 차이가 날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바늘이 이제 다른 바늘을 쓴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거를 거의 강제로 위로 당기고 밑으로 당기고 하면서 뒷판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뒷판에 맞춰서 이 사이즈를 막 늘리고, 그러니까 위로 늘리고 좌우로 늘리면서 사이즈를 맞춰서 스팀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무슨 마법같이 이게 사이즈가 그래도 잘 맞춰서 이렇게 크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또 교훈을 얻었다면 얻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다른 바늘로 편물의 앞판 뒷판을 각각 다른 바늘로 절대 뜨지 말 것. 조금 시간이 걸려도 같은 바늘로 편물 하나씩 떠보면서 사이즈를 필히 재보면서 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늬단도 스팀을 이제 해주면서 이 무늬를 조금 살려보려고 이제 오늘 수업 가기 전에 어저께 밤에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깔끔하게 좀 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고 수업 가서 요 양쪽 어깨 연결을 해 주었고, 그리고 좌측에 옆선을 쭉 연결을 해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 연결해 주고, 여기 코주키에서 여기 무늬단 뜨고, 또 네크라인도 이제 무늬단을 뜨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이거를 붙들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꾸 제 손톱이 되게 거슬리는데요. 요게 이제 저희 엄마가 사위 생일이라고 이제 오셨는데 심심해서 집에 있는 매니큐어로 이제 발라달라고 해서 발랐는데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울퉁불퉁 삐쭉삐쭉한 그런 상태여서 지금 요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화면에 비칠 때마다 너무 민망하고 너무 거슬립니다. 그래도 이제 엄마가 발라준 거니까 며칠 좀 유지를 하다가 지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떴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 이제 또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영상을 또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떴습니다. 아까 이렇게 평면 뜨기로 뜨다가 이제 가마코를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원통으로 뜨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가마코 숫자는 요 앞판 숫자를 더해서 얘하고 이제 코스를 뒷판하고 코스를 맞추는 건데요. 부족한 코스만큼 이렇게 가마코를 만들어서 코스를 맞춰주라고 해서 이제 저는 18코 정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한 단은 무늬뜨기, 한 단은 겉뜨기로 해서 이제 안뜨기가 아니라 원통뜨기니까 겉뜨기 한 단, 무늬뜨기 한 단으로 쭉 돌아가면 되고, 그리고 여기 어깨 부분에서 이제 퍼프 소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M1R, M1L 그리고 KFB를 이제 첫 단에서 그 KFB와 M1L, M1R로 코를 늘려주고 이제 퍼프 소매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통으로 뜨고 있는 중에 이제 기록을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잠시 켰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또 뜨라는 만큼 또 더 떠보고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